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뒤에 다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인간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아줌마 같으면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마누라가 22번째 올라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대요. 이혼해. 다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2번이에요.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이 인간이 대체 누구 대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웃으면서까지 대답을 했고요. 여기자에게 아줌마 같으면 아줌마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마치 본인이 뭔가 억울한 듯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조두수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섰는데요. 지난해 12월 4일이었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 외출 제한을 어기고 주거지 밖으로 무단 외출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방범 초소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의 설득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싸웠다면서 귀가를 거부했고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귀가를 했었는데요. 검찰이 당시에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서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흰 머리에 수염까지 길게 기른 조두순의 모습, 검은 점퍼를 입고 나왔는데요. 뭔가 억울한 듯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해도 말리지 말라면서 큰 소리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함부로 싸돌아다니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지금 법원에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서 이담 아나운서 말씀드렸죠.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에 무단 외출을 하다가 딱 걸려서 저 인간, 조두순 저 인간이 그런데 한다는 말이 고개 빳빳이 들고 어디 기자한테 아줌마? 어디서 못되어 말버릇을 지금 국민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에 조두순의 무단 외출이 알려지면서 지금 인근 주민들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조두순의 아내가 포착됐습니다. 당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씨 아내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왜 자꾸 따라와요? 이야기 좀 듣고 싶었어요. 당시 조두순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을 한 언론이 따라붙으면서 인터뷰를 했던 그때 모습 그리고 육성이 잠깐 전해드렸는데 보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저 조두순이라는 인간과 그 아내가 싸우는 거, 부부싸움 때문에 왜 동네 분들이, 주민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어제도 조두순이 항의하고 싶은 게 마누라가 집을 22번을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 하더라. 그게 22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항의를 하고 싶다는지 도저히 알아듣기가 어렵고요. 여전히 자기 반성보다는 남의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상황이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인가요? 재작년 12월에 이제 임대차 계약 끝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사 가지 않고 여전히 가족들과 그 자리에 살고 있거든요. 아내분도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두순 씨가 항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인 게 본인이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피해자의 고통과 비견했을 때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길래 기자들을 향해서 항의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국가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CCTV 34대가 배치되고 있어서 이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는 인원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또 경찰, 시청의 방범 초소 이런 것들도 다 국가 인력, 지자체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해 보입니다. 조두순 저 인간은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린 게 분명해요. 그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그 교도소에 갔다 온 자신을
그래도 아내라는 분이 그래도 같이 지금까지 지내고 맞이해 줬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항의하고 싶은 게 제가 송구해서 정확히 읽진 않을게 아내를 얕잡아 부른 표현 정신 진짜 못 차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제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횡설수설하는 모습 보셨죠?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게 자기가 저질렀던 그 경악스러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니까 이게 남자답게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봐.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어디. 참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가지가지예요. 제가 평소에 몹쓸 인간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답을 본인이 알고 있긴 하네요. 알고 있는 것인지조차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이 횡설수설하는 정도가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나는 그런 짓 하는 게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봐서는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네. 말이 안 된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또 그를 뒤집는 듯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제정신인가 하는 게 의심될 정도의 횡설수설, 네. 정말 도를 넘는 횡설수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법원 관계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한 3분 정도 이어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옆에서 체근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만류를 하니까 그럼에도 이제 그를 마다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그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 영어 몇 줄은 배웠는데 Don't touch my body? 참 가지가지 하고 있네요. 그런데 뭔가 자기 딴에는 이 표현은 꼭 붙여야겠어요. 자기 딴에는 뭔가 억울한 듯이 뭔가 얘기를 막 주저주저 읊었는데 혹시 재판장님 앞에서도 그랬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장 앞에서도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첫 영상에서 보시면 내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라고 굉장히 억울해했잖아요. 네. 참 분노가 치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상식이에요. 조두순 씨, 이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당시 경찰관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나는 들어갔다.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두순이 현재 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라에서 100만 원 한 달에 나온다. 나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하는데요. 네. 조두순의 변호인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거지 이탈 등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또 이 배우자와의 다툼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지금은 관계가 좋다.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그 신분으로 받는 100만 원도 감사한 줄 알고 받아. 방송이니까 요자는 붙일게요. 조두순.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지급하는 100만 원도 아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다른 법정형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 이 야간 외출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법정형 최고치를 구형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이 조두순이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등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셈이다. 그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핵심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할 수 있는가인데 검찰이 제시한 사정은 외부적으로 이미 드러난 정황입니다. 이를 뒤엎을 만한 내부적인 사정을 조두순 측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 측은 네.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외에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들여먹히느냐에 따라서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고가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